내가 주사를 놨다. 실체가 없던 유령 의사의 자백, 실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맞은 사람은 있는데 주사를 놓은 사람은 없었던 유령 같았던 청와대 비선의료에서 드디어 한 명이 실토를 했습니다. 민영선 장님. 예. 자백을 했네요. 예. 그 보안 손님 박채윤 씨하고 부부간에 대통령 그 실에 그 5번 정도 이렇게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 들락달락했다라는 김영재 원장. 예. 그리고 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현장 조사 갔을 적에 막 기록을 갖다가 안 내놓으려고 하고 버텼던 그 김영재 원장이 결국에 그동안에 거짓말했던 것을 이번에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그 사실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뭐 그것이 무슨 뭐 필러인지 보톡스인지 저는 의사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시술을 한 지금 서너 차례 했다라고 지금 일단 그 자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렇다면 그동안 강하게 부인하던 김영재 씨가 그렇죠. 왜 돌연 입장을 바꾼 걸까요? 국회 청문회 때는 부인을 했었죠. 근데 지금 자백한 이유는 아마도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압수수색을 특검이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 직원들 어떤 진술도 확보를 했고요.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아마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이게 주사 나온 부분은 사실 큰 죄가 사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본인이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뭐 허위 진료 기록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필요한 부분은 자백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시술 의혹을 부인해왔던 그간의 김영재 원장의 모습 안 볼 수가 없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전혀 없다, 한 번도 없다. 다 거짓말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저 때는 이제 그 박채윤 부인 박채윤의 그 뭐 안종범 전 수석한테 빽주고 한 그런 뇌물 사건이 있으니까 그런 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감추다 보니까 아마 뭐 저렇게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모르죠. 저게 또 청와대하고 어떤 뭐 청와대에서 저렇게 좀 뭐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건 밝혀진 게 아니지만 본인의 죄책도 있고 뭐 본인의 의료법 위반도 있고 부인이 운영하는 그 화장품 의료기기 회사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모든 걸 이제 처음부터 다 부인하는 취지로 해서 그 시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한 세 번 내지 4차례 정도 시술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예. 뭐 듣는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안 됐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지만 그러니까 저 내용이 3-4차례 했다는 것도 지금 특검에서 자백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게 좀 묘한 게 김영재 원장 부인 그 박채윤 씨가 특검에 출두하면서 왜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 김 원장한테 대통령 그 시술했는지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뭐 이런 그걸 두고 그 법정에 가서 뭘 다퉈보려고 저런 걸 했었나? 뭐 저는 좀 그런 우려도 좀 들고요. 한편으로 의심도 좀 들고요. 그래도 여하튼 3-4차례 나온 얘기는 본인이 부인하고 청와대 들어간 게 5번 정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그 청문회에서 그 증언에 맞춰서 나온 횟수가 아닌가 또 그런 의심도 듭니다. 저도 숫자에 좀 의문이 네. 가는 게 만난 시점이 2014년인데 3-4차례 정도밖에 안 했다? 조금 의문스러운 예.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5차례 들어갔다 했는데 그 이상 했다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거기에 맞춰서 서너 차례 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보톡스라든가 필러 이런 것들은 지속기간이 한 5-6개월 됩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맞아줘야만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본다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들어갔다 간다면은 최소한도 3번 내지 4번보다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런 필러나 보톡스 시술 외에도 리프팅실 이걸로 시술을 했다는 그러한 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영상 화면들이 리프팅실 그 영상 화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김영재 원장이 뭐 이런 필러 시술을 했다면 그러면 리프팅실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그런 자국들 그럼 리프팅실 수술은 누가 했느냐 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 이런 비선 의료 관계에 대한 검찰의 발표가 나와 봐야겠지만 김영재 원장도 훨씬 횟수는 많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고 김영재 원장이 리프팅실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또 비선 의사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김영재 원장의 3-4차례 시술에 대해서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같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영재 원장이 최소 3-4차례 했다고 이렇게 자백을 한 것 같은데 필러와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유지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뭐 필러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6개월 정도가 유지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3-4차례 맞아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고 지속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주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뭐 3-4차례밖에 안 했다는 거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제가 직접 취재를 해보니 저 네. 횟수에 굉장한 의문심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자백은 했는데 횟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비선 진료를 한다 해가지고 김영재 원장한테 바로 어떤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허위 기록,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이 부분이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청문회 때 거짓말한 부분, 위증, 이게 예.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비선 진료를 하는 거는 대통령의 몸 상태라든 이런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예. 그렇게 하지 함으로써 어쩌면 도덕적 비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 좀 하셨는데 아마 대통령하고 아니 청와대 측하고 어떤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예. 일단 이 세 차례, 4차례, 뭐 10차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보다는 만약에 정말 들락날락거리면서 얼굴에 이걸 했다 그러면 탄핵하고 좀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줄여서 본인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얘기한 게 아닌가 추측이 좀 가능합니다. 지금 뭐 점점 드러나고 있는 뻔뻔한 거짓말 김영재 원장 비선 의료 얘기는 계속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곳 광화문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금 전 2시부터 규제개혁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습은 아직 잘 보이지 않는데, 예. 지금 뭐, 이 원격으로 좀 다른 데랑도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정부 서울청사 2시부터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규제개혁 국민 토론회를 지금부터 열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습도 잠깐 보이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뭐 대선 주자 데뷔전 같다는 여러 비판도 있고, 저 민영 선생님, 이 자체를 뭐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의 여러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규제개혁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분야고, 예. 하기 때문에 대행으로서 황교안 총리께서 저렇게 하는 걸 참 그 공식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비판할 수는 없겠지만은, 속내는 결국에 그 양수 겹장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 대통령으로, 총리로서의 업무도 챙기고, 대선 행보로서도 자락을 쫙 깔아놓는 그런 그 일석이조의 그런 그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하고 황교안 권한 대행하고 일정을 비교해보면요. 황교안 권한 대행 한 3배 이상 일정이 많으면서 완전히 대선 행보임을 정말 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민 토론회 지금 방금 전 한 8분 전에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면 다시 실시간으로 정부 서울청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김영재 원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김영재 원장처럼 비선이 아닌 정식, 비선 의사가 아니라 정식 청와대 자문이라고 해도 그만큼 안전하거나 도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 피부과 자문이었던 정기환 교수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내가 자문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해줬다고 그래도 내가 해준 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실은 해준 적이 없고 내가 뭐 보톡스 필러를 해줬다고 그래도 뭐 보통 사람도 누구든지 다 맞을 수 있는 거고 불법 행위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맞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공원 안에 벤치에서 맞아도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논적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 건데 밝혀진 걸 보면 정기환 교수도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리프팅 시술은 나는 한 적이 없고 나머지 이제 복토스나 필러는
했다는 말은 똑부러지게 안 했지만 설사 내가 했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다. 불법 행위는 아니다. 뭐 공원 벤치에서 맞아도 된다. 아무나 다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원 벤치에서 맞으면 안 되죠. 그런데 다른 거보다 저는 그 상대가 대통령이잖아요. 물론 리프팅 시술은 뭐 이게 마취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전신 마취를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프팅 시술은 안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 필러도 이 얼굴에 대해서는 좀 뭐 마취를 좀 하고 실시하는 것 같은데 뭐 안전한 시술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제가 상담도 받아봤었거든요. 필러 부작용 때문에 이 코가 괴사된 거를. 그러니까 100% 안전한 시술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원 벤치에서 맞아도 문제 안 된다? 그런 그 발상은 좀 위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처진 피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도 비판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그 자문위한테 했다라고 하면 그걸로도 뭐 족하기는 하지만 그럼 애초에 왜 이걸 그렇게까지 비밀로 했냐 이거예요. 숨기고 말 바꿀 정도로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그래서 2014년 4월 16일 그 세월호 당일날 관저에서 혹시 이런 뭐 시술이 있었던 거 아니냐, 수면 마취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너무나 큰 의혹들이 막 증폭이 됐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영재 원장이나 이 정기양 그 자문위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그런 의혹 부풀리는데 본인들의 그러니까 특히나 김영재 원장은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부인의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을 좀 더 궁지로 모은 거죠. 4월 16일 당일 행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비난 강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 인터뷰를 통해서 자문위의 생각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짚어보고 싶은 게 어떤 의료 행위가 공원에서 이루어지면 그거 의료법 위반 아닌가요? 글쎄요, 이제 사실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사가 한다 하면 좀 괜찮고요. 의료법에서 이제 통제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허위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닌데 딴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사를 처벌하고요. 진료기록부 작성하는 거 이런 거 잘못했을 때 처벌하고 진단서 허위로 작성했을 때 처벌하는데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 부분은 문제가 안 될 여지도 있고 다만 이제 어떤 보건복지부나 그런 어떤 책임을 질 여지는 사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막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자백을 하느냐. 근데 이 자백을 한다 해가지고 뭐 이게 갑자기 범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감형이 봅니다.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백을 한 이유는 증거들도 많을 뿐더러 이전까지는 왜 이 정반대 얘기를 했다는 그러면 이거는 범죄보다는 뭐 세월호 7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손님이라든지 비선 진료 우리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껏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요 정도 자백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얘기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정기환 교수는 이제 결국에 애둘러서 본인이 그 자문으로서 대통령에게 그 미용 시술을 했다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그런 인터뷰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긴 했는데 내가 말은 못하지만 또 했다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느냐. 공원 벤치에서 되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김영재 원장이 맞아요. 자 2014년부터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취임하신 전에 2013년도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저는 김영재 원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거는 모르죠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 최순실 씨가 벌써 이 김영재 원장하고의 관계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병원에 다녔고 최순실 씨가 대통령 취임 전에 대표 시절에서라도 얼마든지 그 소개하고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딱 잘라서 2014년 1월이나 2월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이루어졌었던 이런 것을 갖다 숨기지 않느냐라는 의혹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시기와 횟수에 비해서 이 그 김영재 원장이 지금 이렇게 축소시켜서 지금 자백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재 원장은 아직도 의문투성인 게 참 많습니다. 다른 증언도 있는데요. 김영재 원장 관련해서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제는 이 김영재를 보호를 하려고 자꾸 차명을 끌고 들어가는 거야. 김영재하고 지금 박 대통령하고 말 못할 이야기가 있구만. 김영재가 이제 여러 번 골치 아픈 이야기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김영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 지금. 그렇지. 맞아 그 말이. 정말 별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입장을 돌연 바꾸니까 그간 행적에 대해서도 다시 짚어봐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보면은 김영재하고 박 대통령하고 말 못할 얘기가 있구만. 김영재가 입을 열면 골치 아픈
얘기가 있어. 여기에 주목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동안 김영재 원장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4월 16일. 예. 그때 김영재 원장이 그날 수요일인데 말하자면 골프를 치러 갔는데 아침에 장모 시술을 하고 갔다 뭐 한데 거기 이제 진료 차트도 뭐 좀 위조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골프를 사실은 치러 갔다고 해놓고 그 사이에 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시술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약물 문제. 이것이 뭐 대통령이 약물 중독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는 뭐 지금 누가 얘기할 사안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뭐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렇게 수면 유도제 혹시 이런 것들을 썼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측에서는 약물 그런 거 쓴 적 없다. 우리 굳은 적도 없고 전혀 그게 아니라고 나왔지 않느냐 하지만 이렇게 비선 의료진으로 김영재 원장이 신뢰를 받고 이렇게 활동을 했다면 혹시 다른 사안도 꼭 4.16 때, 그 세월호 때의 그런 비선 의료, 진료 의료 의혹뿐만 아니라 그건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국민의 생명권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탄핵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고 또 다른 약물을 쓰는데 김영재 원장이 또 어떤 처방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사하기 전에 일단 저 이수변은 특검이 청문회 때 거짓말한 거잖아요. 저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에다가 김영재 원장과 그 정기양 자문위에 대해서 위증을 했으니 고발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저는 위증죄로 고발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많이들 말씀하셨지만 그 청문회에서 위증죄로 인해 가지고 뭐 크게 처벌받은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뭐 벌금형 정도 뭐 지금은 좀 공분을 많이 사고 있는 범죄라서 저 집행유예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다 의사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면은 의사 자격이 정지가 돼요. 그 조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